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무형문화재 13호로 지정된 남한산성 소주 제조 기능 보유자 강환구입니다. 술은 사람이 처음 만들어 먹었다기보다는 원숭이가 그 과실이 아주 잘 익으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과실이 수분에 의해서 그 공기 중에 있던 효모가 과실의 수분에 발효 과정이 일어나서 그걸 원숭이가 먹고 하는 행동이 굉장히 기분도 좋아지고 막 이런 것 같은 게 보여서 사람이 그걸 먹어보니까 굉장히 맛도 좋고 또 기분이 또 좋아서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서 마시기 시작했다, 이런 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곡식 문화다 보니까 이런 곡식의 나달이 이렇게 떨어져서 거기에 수분에 의해서 공기 중에 있던 효모가 자연 발효를 일으켜서 사람이 그거를 먹고 술을 이렇게 만들어서 직접 이제 먹기 시작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예, 우리 술은 일단 이제 원료에 의한 분류도 있고, 그 다음에 주종에 의한 분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원료로 하면 우리가 이제 당질 원료, 즉 이제 포도주나 뭐 이런 과실로 쓴 그런 과실주 같은 당질 원료, 그 다음에 우리 곡식을 쓰는, 곡물을 쓰는 이런 이제 곡물 원료로 쓰는 이런 술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당질 원료 쓰는 게 같은 경우 포도주나 이런 과실주로 만들고, 저희 같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곡물 문화다 보니까 쌀, 이제 보리, 밀, 요런 술을 많이 만들어 먹었는데, 그런 두 가지 큰 이제 걸로 그 원료는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조법에 의해서 또 이제 탁주나 약주, 청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런 술 증류한 증류주, 뭐 이런 뭐 증식 소주라든가 뭐 이런 기타 주류라든가 와인을 이렇게 증류한 뭐 브랜디라든가 뭐 이런 양조주와 증류주가 크게 이렇게 나뉠 수가 있겠죠. 전통주라 하면 국내산 농산물로 예전부터 내려왔던 전통 제조법을 그거를 이제 고수해서 예전 방식대로 이렇게 빚는 것을 전통주라 하고요. 국내에서 크게 전통주에 1980년대에 복원이 돼서 내려와지고 있는데, 크게 이제 그 국가나 시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의 특산주가 있고, 그 다음에 농민 생산자 단체들에서 생산한 농민주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지방이나 국가문화재들은 예전부터 내려왔던 술이 그게 끊어지지 않게 전승 보존을 하고자 국가나 시도에서 문화재로 지정돼 가지고 보존하는 술들을 말합니다. 예, 우리나라는 사실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민족이었잖아요. 예전부터 음주 뭐 이렇게 해서 가무 보면은 삼국시제 이전부터 삼한시대 이럴 때도 술을 빚어 마셨다는 문헌의 그런 기록도 있고, 고구려, 뭐 백제, 신라 각 지역에서도 술을 많이 빚어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고려 삼국시대를 지나서 고려 때, 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 뭐 이렇게 보면 고려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원나라 일본 정벌을 하기 위해서 이제 증류식 소주가 저 안동 지역, 평양 이쪽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활발히 빚어졌고요. 조선시대 때 같은 경우 특히 뭐 굉장히 제조 기법도 상당히 높아지고 아주 뛰어난 명주들이 많이 빚어진 걸로 이렇게 문헌에 내려오는데, 그걸로 비춰보면 우리나라 이 술도 굉장히 제조 기법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주도 이런 면에서도 굉장히 뛰어났다고 볼 수가 있죠. 예, 우리나라 전통주 중에 이제
이제 지금은 많이 나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국가나 시도 문화재로 지정된 이제 국가 문화재는 이제 당진에 면천 두견주 있고요. 그 다음에 교동 법주,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에 문배주 이렇게 세 개가 지정돼 있고 시도 문화재는 뭐 저희 그 제가 지금 빚고 있는 남한산성 소주, 우리 또 경기도의 옥로주, 그리고 계명주 있고요. 그래서 충청도 보면 청명주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술들이 뭐 문화재로 지정돼서 전승 보존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전통주 술을 이렇게 보면 일단은 이제 탁주, 탁한 술이라고 그래갖고 탁주, 그다음에 이제 약주. 그래서 이제 탁약주 이렇게 했는데 탁주하고 약주, 그다음에 청주, 그리고 이제 증식 소주, 뭐 이제 주세법에 따르면 기타 주류, 뭐 이렇게 혼성주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지만 일단 탁주 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막걸리, 그리고 동동주. 예, 그리고 이제 약주 같은 거 이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주로 또 분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중이식 소주 같은 이제 증류주에는 이제 기타 증류 아니면 증식 소주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죠. 예전에 이렇게 보면 그 전통주를 이제 즐기시고 주로 찾는 연령대가 50대 이상 60대 뭐 이렇게 였다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정치 MZ 세대라고 칭하는 젊은 분들 20대 막 초, 중, 그다음에 30대 초 이런 또 특히 여성분들 이런 분들이 다양한 전통주를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알아보고 이제 구매를 하고 직접 소비를 하고 이런 아주 저희 전통주를 믿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그런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 걸 비춰서 보면 앞으로 우리 전통주 만드는 사람들도 좀 더 좋은 전통주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술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예. 저희 남한산성 소주는 인조잉 때부터 빚어지고 전해져 내려오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당시에서 술이 워낙 향치도 좋고 맛도 뛰어나서 임금님께 진상도 되었고, 그게 이제 다시 복원이 돼서 한동안 맥이 끊어졌다가 복원이 돼서 1994년도 당시 저희 돌아가신 부친 선친께서 문화재로 지정돼서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 촬영도 여기 남원 산성에서 하는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자연 경관도 굉장히 수려하고 또 서울에서 굉장히 가깝잖아요. 예전에 이제 한양이라고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작은 서울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물산이 풍부했고 또 여기 광주목이라고 굉장히 큰 도시를 이루고 있었다. 예전에 천호라고 천호 정도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천호면 상당히 큰 도시를 이룬 거죠. 그럴 정도로 굉장히 모든 문화가 많이 발달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또 이제 음식 문화, 또 음식과 그러니까 술 문화도 역시 굉장히 많이 발전이 돼 있다. 그래서 저희 남한산성 소주 같은 경우는 원료적인 특징으로 보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통 소주에서 조청, 재래식 조청이 들어가는 게 특징인데 조청이라는 아주 그 귀한 재료로 술을 빚기 때문에 조청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단맛과 그 다음에 굉장히 감미로운 맛, 감미가 좀 뛰어나고요. 그리고 특이한 향이, 복잡한 향이 이렇게 나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전통주 제조 방법을 말씀드리면 또 이제 저희 남한산 소주는 뭐 다른 전통주도 사실 다 비슷하지만 쌀과 누룩, 그다음에 물 이런 걸로 사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는 저희는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이한 아주 다른 소주나 이런 데서 찾아볼 수 없는 재래식 조청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조청 이렇게 해가지고 술을 빚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술을 그렇게 해서 빚어서 발효를 잘 이제 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보통 보름 이상 이렇게 잘 발효를 시키고 잘 발효된 그 술을
이제 그 소주꼬리 예전에 증류기죠 지금의.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옹기, 우리나라는 이제 옹기가 주로 많이 썼으니까 옹기로 만들어진 소주꼬리에다가 가마솥에 소주꼬리를 얹어서 불을 지펴 가지고 이제 원주를 끓여서 그 기화된 알코올을 이제 냉각수에 식혀가지고 그거를 이제 쫄쫄쫄 떨어지는 그 술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하는데 받아낸 게 이제 소주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지금은 사실 뭐 어쨌든 산업화가 되고 좀 더 좋은 주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경쟁력도 갖추고 그러기 위해서 설비가 많이 현대화되어 있죠. 소주, 이제, 우리가 이제 증류식 소주, 전통 소주 하면 이제 대부분 증류로 해서 증류식 소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흔히들 이렇게 마시는 이제, 시중에 판매되는 술이 이제 희석식 소주라고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증류식 소주는 말 그대로 증류를 해서 그 곡물의 본연의 그 술을 가지고 증류를 했기 때문에 그 술이 가지고 있는 곡물 향이라든가 그 술의 향이 그대로 그 술에서 느낄 수가 있는 그 향. 그래서 술마다 향이 좀 더 다르잖아요. 술이 가지고 있는 재료에 따라서 원료에 따라서 나는 맛, 그 다음에 증류 기법에 따라서 좀 다른 이렇게 느낄 수가 있고요. 근데 우리가 희석식 소주 이렇게 하면은 그 99.9%의 증류 원액 주정에 이제 각 회사만의 본인들의 그 레시피대로 그 여러 가지 기호에 맞춰서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첨가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술이 가지고 있는 향이라기보다는 그 들어간 첨가하는 첨가제의 맛과 향이 그 술에 이제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크게 나눌 수 있고요. 희석식 소주는 그게 특징이고, 증류식 소주는 그 곡물이 가지고 있는, 술이 가지고 있는 그 향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다. 이런 게 다르죠. 증류식 소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양조를 하고, 양조해서 잘 발효가 되면, 그거를 이제 증류를 하게 되죠. 증류가죠. 증류를 하게 되면 보통 이제 40 몇 도에서 이렇게 증류를 어느 정도 끊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잘 도수하고 이런 거를 잘 재성을 해가지고, 40도 아니면 이제 21도 이렇게 도수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재성을 하게 되죠. 같은 술을 가지고 뭐 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블렌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재성을 좀 해가지고 각 제품에 맞게끔 맛과 도수를 잡아서 출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드시는 분 뭐 성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술의 맛은 좀 알코올이 높으면 굉장히 술 맛이 진하고 뭐 잘 느낄 수, 맛도 확 느낄 수 있고 향도 강하고, 그래서 술 맛으로만 보자면 알코올 도수가 좀 높은 게 술 맛이 더 잘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정도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희석이 좀 되는 거라 21도 막 이렇게 되면, 요새는 뭐 소주가 14도인가 14점 몇 도까지 아마 이렇게 내려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아무래도 술 맛보다는 그냥 편히 드실 수 있게끔 몸에 무리가 좀 덜 가게끔 이렇게 좀 많이 낮춰놓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 사실 전통주 시장이 좀 이렇게 이제 성장세로 있다, 뭐 이렇게 언론이나 아니면 이런 통계에서도 그렇게 좀 잡히고 있는데요. 특히 증류식 소주 시장이 좀 이제 커지고 있다. 막걸리도 그렇고. 그래서 증류식 시장이 이제 뭐
뭐 특정 브랜드 뭐 말씀해서 그렇지만 화요가 그런 시장을 일단 좀 키웠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많이 해서 화요가 이제 시장을 많이 키웠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많은 증류식 소주들이 출시가 되고 또 시장에 많이 들어왔고, 특히 요새 같은 경우는 뭐 소규모 양조장이나 뭐 이런 데가 이제 쉽게 양조를 할 수 있는 면허를 내주기 부터 이제 젊은 분들이 양조에 많이 뛰어들어서 굉장히 이제 뭐 프리미엄급 소주라든가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아무튼 많은 이제 증류식 소주들이, 다양한 증류식 소주들이 이제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선보이게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주세법 개정을 하면서 그 원료 대비 과실이 20%까지 넣을 수 있게 첨가를 할 수 있게끔 주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양질의 과일 막걸리들이 출시할 수 있게 되고, 거기에 저희 딸기 바나나를 넣은 그 딸바 막걸리도 이번에 출시를 해서 뭐 저번 달 올해 편의점에도 입점이 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한테 쉽게 좋은 과일 막걸리를 선보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예, 사실 전통주 하면 지금 좀 이렇게 성장세를 하고 있지만, 전체 주류 시장에서 보면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다.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나라가 지금 예전에는 사실 주세 하면은 국가 기관 산업 중에 가장, 그 세원 중에서도 가장 비중을 높이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세 관리가 엄청 철저히 했는데, 지금은 저희 우리나라가 굉장히 뭐 IT 강국에 뭐 첨단 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서 세원이 굉장히 많다. 거기 보면 주세는 아주 미미한 수준인데, 특히 거기에 대한 전통주 주세는 굉장히 아주 미미한 수준인데, 그거 관리를 사실 국가에서 하는 것보다 이 전통주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던 게, 지방세를 좀 바꿔주면 그 지역에서 세운 확보를 위해서 그 각 지역, 자기 지역에 있는 자기 지역 관내 술들에 대한 좀 더 신경을 써서 그 산업을 좀, 전통주를 육성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이제 전통주도 종류도 굉장히 많아지고, 주종도 많고, 또 이제 전통주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바틀샵이나 아니면 이렇게 판매장을 이렇게 가보면 정말로 많은 전통주들이 아주 세련된 디자인으로 요새 그렇게 많이 진열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뿌듯하고, 우리나라 전통주도 굉장히 많이 이제 발전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우리 이제 젊은 세대분이 굉장히 요새 소비도 현명하게 하잖아요. 그렇게도 비춰보면 우리 전통주도 그렇게 많은 전통주가 다양하게 있지만, 이제 그렇게 구매하실 때 이렇게 뒤에 라벨을 보면 그 술에 대한 특징이 거의 다 재료부터 시작해서 어디서 만들어지고 있는지, 무슨 술인지 이런 게 이제 알 수가 있는 정보가 있는데, 저걸 보면 그 라벨의 그 정보면을 보면 거기에는 뭐 국내산 쌀인지 아니면 외국산 쌀인지, 뭐 아니면 어떤 정보 원료에 대한 원산지부터 시작해서 알코올 도수, 주정 이런 게 다 나오고, 아주 굉장히 구매할 때 판단하실 수 있게 유익한 정보들이 많이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꼭 보시고 구매하시는데 참고를 하셨으면 보다 좋은 음주 문화를 만들어 가시는데, 본인한테 맞는 이런 술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증식 소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기 남한산성이잖아요. 남한산성 하면은 예전에 음식 문화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서울에서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효종갱이라는 아주 독특한 배달 음식이 남한산성에 있었다. 그 효종갱을 보면 전복, 낙지, 소고기, 해서 굉장히 귀한 재료를 가지고 여기서 그런 국을 끓였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해장국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아침에
닭이 새벽에 그거를 이제 항아리를 지게에다 지고 소 달구지에다 싣고 한양으로 배달을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제 그런 이제 고기 같은 그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매콤한 이런 이제 국이나 탕. 이런 것도 잘 어울리고요. 아니면 이제 저는 뭐 이제 생선회나 이런 거도 같이 많이 먹어도 이 술에 이게 또 본질을 잘 느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런 것도 굉장히 추천을 좀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면 그 딸바 막걸리라고 이렇게 출시해서 현재 편의점 홈플러스나 뭐 이런 GS25 편의점 이런 데서 현재 판매 중에 있고요. 굉장히 잘 판매되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젊은 세대에 맞게 이 술이 어떻게 보면 술로도 마시지만 눈으로도 보고 또 코로도 냄새도 맡고 이런 다양한 거잖아요. 그래서 딸바 막걸리는 색감부터 굉장히 핑크빛으로 분홍색으로 아주 그 어떻게 보면 묘한 저거를 자극할 수 있는 굉장히 색감 그다음에 맛 이런 게 젊은 기호에 맞춰놨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와인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그 잔도 그냥 막걸리 잔 같이 투박한 거 이런 거보단 와인 잔 같은 그런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런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 하는 데코레이션도 그렇게 해가지고 안주도 거기에 맞춰서 요새 뭐 치즈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잘 어울린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자리에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Then maybe let's fall in love. Then maybe let's fall